출발선은 1956년 3월 3일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대한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고 12종목이 함께 상장됩니다. 조흥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흥업은행, 4대 은행에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가 따라붙었어요. 그해 전체 시가총액은 수억 원 단위에 머물렀고 시장이라기보다 차라리 작은 게시판에 가까웠던 출발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2년 8월에 사채를 동결시키고 기업의 자금줄을 정리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통과되면서 큰 기업이 의무적으로 증시에 올라오게 되어 1979년에는 거래소가 명동에서 여의도 신관으로 옮겨갑니다. 그 흐름 끝에 1980년 1월 4일 코스피가 100이라는 기준점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해 시장 1위부터 5위는 모두 시중은행이었어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1985년부터 3조 호황이 옵니다. 수출 흑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증시 거래대금이 1985년 3조 6천억 원에서 1989년 81조 원으로 20배 넘게 뜁니다. 그 사이 시총 상위는 여전히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9위, 시가총액은 90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1988년 4월에 국민주 1호로 상장됩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식수를 정해 일반 국민에게 공모로 풀어버린 거예요. 상장 첫 거래일에 시가총액 3조 4,700억 원으로 단숨에 한국 1위 종목이 됩니다. 같은 해 9월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코스피는 907까지 올라옵니다. 은행이 차지하던 1위 자리가 처음으로 제조업 쪽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1003.31, 1989년 3월 코스피가 처음으로 1000을 넘은 종가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전력이 국민주 2호로 상장되어 그해 시총 1위 한국전력 15조 원, 2위 포항제철 4조 5천억 원, 그 뒤로 한일, 제일, 서울신탁, 상업, 조흥, 1위에서 7위까지가 공기업과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약 600만 명의 국민이 두 국민주 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2년에 처음 열리면서 해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94년 11월 8일 코스피는 1138.75로 사상 최고를 찍어요. 같은 해 시총 1위는 한국전력 18조 원, 2위는 처음으로 8조 5천억 원까지 올라온 삼성전자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1차 호황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어요. 1996년 7월에는 IT 벤처 전용 코스닥 시장이 새로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12월 코스피는 376으로 한 해에만 42% 빠지고 환율은 달러당 1995원까지 치솟아요. 한보, 기아, 대우, 큰 그룹들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9조 원에서 9조 9천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시중은행은 5곳 중 4곳이 합병되거나 사라집니다. 시장 전체 시총이 70% 가까이 증발한 한 해였습니다. 인터넷이 한국의 가정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KT와 SK텔레콤, 한통프리텔이 통신주 광풍의 주인공이 되어 그해 12월 KT의 시가총액은 약 56조 원으로 한국전력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라요. 코스피는 1028로 두 번째로 1000을 넘깁니다. 같은 시기 코스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액면가에 150배 가까이 올라가고 다음과 한글과 컴퓨터가 함께 폭주합니다. 한국판 닷컴 거품의 정점이었습니다. 나스닥 폭락이 2000년 4월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올마옵니다. KT와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한 해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게 삼성전자였어요. 2001년 시가총액 42조 원으로 1위에 올라온 뒤로 지금까지 2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포스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한국전력이 따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코스피가 2007년 7월 25일 처음으로 2000을 넘습니다. 중국 효과로 조선철강 건설이 동시에 폭주하던 시기예요. 삼성전자 82조 원, 포스코 47조, 현대중공업과 한국전력이 그 옆으로 따라옵니다. 그해 10월 31일 코스피는 2085로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1년이 채 안 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2008년 10월 24일 코스피는 938까지 떨어집니다. 단 1년 만에 시가총액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빨리 회복한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2010년 갤럭시 S 출시와 함께 시가총액 140조 원, 2012년에는 갤럭시 S3가 메가히트를 치면서 224조 원까지 올라가요. 한국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글로벌 차트에서도 처음으로 톱10 안에 박힙니다. 1위 한 종목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굳어진 순간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직후 단통법이 들어오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한번 시장을 꺾어놓습니다. 그 사이 11월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약 7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사이클이 폭발해요. 그리고 2017년 디램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고 SK하이닉스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깁니다. 톱10 안에 반도체 2곳, 바이오 2곳, 자동차 2곳이 함께 들어옵니다.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한국 시장을 강타합니다. 코스피가 1457까지 빠져요. 그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해 동안 약 47조 원을 순매수합니다.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붙은 흐름이었어요. 12월에는 코스피가 2873까지 V자로 반등하고 그 사이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카카오, 셀트리온이 함께 폭주합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른바 BBIG가 시총 톱10의 절반을 차지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1월 27일 공모가 30만 원으로 상장합니다. 시가총액 약 70조 원으로 단숨에 시총 2위에 박혀요. 한국 IPO 사상 최대 공모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은 다시 꺾이고 코스피는 2236까지 내려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도 한 해 만에 467조 원에서 330조 원으로 빠져요. 같은 해 3월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해 POSCO 홀딩스가 됩니다. 챗 GPT 충격으로 2023년부터 AI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HBM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SK하이닉스가 톱 2자리를 굳혀요. 같은 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차전지 광풍의 중심에 서고 코스닥 1위 종목이 잠시 시총 80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에는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저 PBR 종목이 한 차례 폭등하고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다시 시장을 흔듭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870조 원, SK하이닉스 1663조 원, 2026년 5월 27일 기준 한국 시총 1위와 2위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약 3,500조 원으로 한국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워요. 1956년 명동에서 수억 원 단위로 출발한 시장이 70년 만에 5천조 원 단위로 올라온 자리입니다. 한일은행에서 포항제철, 한국전력, KT, 삼성전자까지 지금 그 1위 자리에는 반도체가 앉아 있어요.